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의에 대해서 너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 기술적 분석의 정의와 한계, 특히 이제 두성백과사전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굉장히 좀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잘못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를 못해. 근데 나는 내릴 수가 있어.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갭. 그 갭에는 기회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어떤 공부를 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제 MACD에 대한 얘기를 너한테 좀 많이 해주고 싶어가지고 MACD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내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어. 그래서 끝까지 몇 개를 봤는데 어제부터 이제 계속 봤는데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동영상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공개를 하겠지만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이지 9월 달 중에는 아마 공개가 될 거야. 내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알게 된 MACD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내용과 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MACD하고의 그 차이를 잘 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투자에 어떻게 이 주식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서적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엑스파일이라는 책은 내가 이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에 제일 이 책만한 책이 시중에는 딱히 안 보인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 분석 역시도 내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단 틀을 막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기술을 이 기술적 분석에다가 녹여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이제 돈 버는 포인트들 있잖아. 지금 뭐 예를 들면 봉 차트를 공부를 해. 그러면 봉 차트에서는 봉색의 매매법. 그 다음에 내가 이 캔들을 공부를 해. 캔들에서는 뭐 장대 양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녹여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돈 버는 포인트. 그 다음에 돈을 적게 잃기 위한 노력.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중간중간에다가 막 삽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완성본은 아니야.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이 돼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 만들고 있는 페이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만들고 있는 페이지였던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추가 예정이라고 내가 보통 써놓고, 내용을 이제 더 덧붙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그냥 이 정도만 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끌어다 놓기만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차트 얘기만 할 거다. 차트 얘기만. 거래량 얘기는 일치 안 할 거다. 그리고 이 차트에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지. 녹아 들어 있는 거고. 이 봉 차트를 얘기를 할 때 이 두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 이 두 사람. 찰스 다우하고 혼마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찰스 다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다우 지수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우 지수를 세상에 이렇게 내보낸 사람인 거지. 그리고 이제 혼마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봉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이제 알려준 사람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혼마의 봉 차트 이거를 이제 서방에 알린 사람이 이제 스티브니슨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술적 분석한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책도 이제 여기 보면 몇 번 있는 거지. 지금 이 뒤에. 그지?
스티븐 닐슨의 뭐 이 봉차트 관련된 봉차트 분석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봉차트나 이 바차트를 전에는 이 차트를 지금 보는 이 봉차트인 거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600봉을 보는 사람들도 많고 240봉, 나 같은 경우에 240봉도 많이 보니까 240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봉 하나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는 없지 여기는. 그래서 몸통. 그래서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 혼마 일본식인 거지. 일본식 표기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바차트를 쓰고 있는 게 이 기존에 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쪽 동네에서 쓰던 차트는 이 시고 저종이라는 이 바차트를 쓰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이 바차트를 쓰거나, 뭐 다른 차트도 이제 되게 많이 있지만 이 PF나 뭐 삼선전환도나 스윙이나 카즈나 뭐 랭코나 뭐 여러 가지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서 뭐 거래량을 이 차트에다가 이제 넣은 경우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금은망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매물대 차트도 있고, 뭐 차트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봉 차트와 이 매물대 차트와 이 금은망 차트 이 세 개만 보고 있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 봉 차트인 거지. 봉 차트. 그래서 이 봉 차트 위에 그랜빌이 이제 이평선을 올린 거지. 그지? 그래서 이평선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이 이평선을 볼 때, 지금 이 봉 차트 기준으로 내가 이제 이평선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 가격 이동 평균선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단순 이동 평균을 보는 사람이 있고, 지수 이동 평균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이 차트도 그냥 기본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단순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지수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으로 보고 종가도 단순 이동 평균선을 쓰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11선을 안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주를 분석할 때 11선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11선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 차트로 그냥 121선까지만 본다고. 그 이유는 이 이평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증권통에서 지원하는 이 개수가 5개인 거야. 그러면 이 241봉이나 181선이라든지 그런 선들보다는 나는 11선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지. 단순히. 그래서 내가 중시하는 선 5개만 여기다가 갖다 놓고 보는 거지. 종가의 단순으로. 이해됐지? 그러면 이 이평선을 볼 건데, 이 이평선에서 파생된 개념인 거야. 이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금은망 차트가 나오게 된 거야. 이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엔벨로프가 나오게 된 거고, 엔벨로프는 위아래 통으로 그려지는 거. 일단 이평선을 날리고, 엔벨로프를 키면, 엔벨로프는 이렇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하나의 통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이 피어리어드는 20인 거고 퍼센티지는 12%, 나 같은 경우에는 12%를 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종목 공통으로 12%를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한다고. 이거는 이 얘기는 엔벨로프 배울 때 좀 정확하게 알게 될 거고. 이 엔벨로프가 이제 좀 불편해서 이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든 볼린저 밴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수학적인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나는 이제 승수 2를 쓰고 있는데 피어리어드는 20을 쓰는 거고 D1을 2를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수식을 보면 이 B밴드 C에다가 피어리어드 D1을 쓰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수식을 만들어낼 때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 수식을 쓰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MACD나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 위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차트 위에 표시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평선군처럼 이제 이 차트 위에다가 그려주고, 이 MACD부터는 사실 차트 위가 아니라 이제 차트 아래 보조지표를 그려주는, 여기는 차트 상의 보조지표를 그려주는 거고, 좀 약간 다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만 하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MACD 오실레이터 12, 26, 9 MAC 시그널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숏, 롱, 그 다음에 시그널 해가지고 12, 26, 9를 쓴다고. 나도 이제 기본 지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수식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수식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뭐 라인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기준선도 역시 이제 내가 0만 볼 거냐 아니면 다른 기준선도 더 추가로 설정을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 MACD를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이 MACD 레이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고, 너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네가 피보나치를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영문에서 제공돼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너만의 활용된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식을 변환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변경을 한 거지, 그지? 1, 2, 3에서 5, 3, 3으로 이제 12, 5를 안 쓰고 5, 3, 3을 쓰고 있는 거지. RSI는 내가 이제 14일 기준에 이제 RSI를 항상 피어리어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이 14일 기반의 이 RSI를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만든 지표는 RSI 바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어. 지금은 그냥 RSI 그 자체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라서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사람이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누가 뭘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건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여기서는. 사실 이 기술적 분석,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인 거지.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내용, 재무제표 기반의 어떤 내용들은 다루질 않는다고. 그냥 차트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래량까지도 다 같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을 둘 다 다루는 책인 거지, 이 책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류가 나는 거의 못 봤거든, 이 책에서는.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저기 좀 잘못되어 있는 설명들,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되어 있는 설명들이 이제 보여서 이제 내가 중간중간 지금도 어젠가?
어젠가도 또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엑스파일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이거 기본 틀 바꿨거든? 엑스파일 기본 틀 확 바꿔버렸잖아? 이걸로 안 배웠잖아, 너는. 그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됐었냐면, 갭 설명하는데, 여기 있다. 이 갭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 이 전일의 고가보다 금일의 시가가 높은 경우. 그러면 전일의 고가면 얘잖아, 이 고가. 금일의 시가가 높아.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 그래서 또는 전일의 시가보다, 전일의 저가보다, 전일의 저가면 여기잖아. 금일의 시가가 더 낮아야 이게 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갭은 저 갭이 아니라 이 갭이거든.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종가 기준에 이 금일 시가, 그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가 이후에 금일장 시작되기까지 이제 시간의 흐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때문에 발생되는 갭인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로벌리 미국장이 엄청 좋았어. 또는 엄청 나빴어. 그러면 이제 폭락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폭락으로 인해서 여기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 시가가 좀 위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아니 내가 지금 하나로 합쳐버려가지고 그룹을 일단 해제를 해야 돼. 그래요. 얘도 그룹 해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하락갭 얘기를 할 때도 이 부분인 거지, 이 부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혹시 차트 기술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갭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발견이 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보고 또 보고 해라. 너 한 5년 전에 봤지만, 정독 한 번 더 해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 오늘도 진도 막 엄청 빨리 빼려고 했는데, 이 책 네가 절반밖에 안 읽었어. 여전히. 그러면 나는 이제 진도를 빨리빨리 못 뺀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너한테. 웬만하면 정독을 꼭 하고, 내가 여기도 얘기했잖아. 최소 3번 이상 무조건 정독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반복 학습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3번이 아니라 5번, 10번도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이야. 이 책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자고.